안녕하십니까, 두껍TV입니다. 오늘은 SAP의 인텔리전스 RP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스 RPA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업에서 갖추어야 될 컨설팅 방안, 그리고 SAP 인텔리전스 RPA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성, 그리고 그때 적용을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RPA 솔루션을 기업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을 위해서 기업 문화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 영역에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프리빌트 기능으로 강화되어 있는 SAP 인텔리전스 RPA를 적용해서 쉽게 기업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텔리전스 RPA의 컨설팅 서비스 방안, 그리고 SAP 인텔리전스 RPA 솔루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전스 RPA, 즉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SAP가 가지고 있는 제품 사상이나 적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그림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완벽한, 즉 클라우드 환경이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IoT의 모든 데이터를 총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에서 신기술, 즉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통한 사용자의 인지적 프로세스의 전달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인텔리전트 스위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회사에서 필요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쉽게 구성하고, 그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술,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형태의 솔루션이 SAP의 인텔리전스 R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부분은 우리가 반복적이고 사용자들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자동화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하나의 스토어 공간에 갖추고, 그 스토어에서 정확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에 할당돼서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반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플랫폼 두 가지 형태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적재되고 있는 것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로 어떤 형태로 분석이 되든, 로데이터 개념의 데이터가 있든, 그 부분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축출하고 분석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기반 구조를 갖추는 것이고, 그 기반 구조가 단순히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통해서 회사 밖에 모든 앱, 모든 데이터, 모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돼서 서비스에 있는 하나의 뭉치의 플랫폼 서비스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요즘 하도가 많이 되고 있는 서비스 퍼스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클라우드를 쓰든, 즉 구글 클라우드를 쓰든 아니면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든 AWS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채용하는 부분들을 쉽게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온 앱들 아니면 개발 코딩들을 쉽게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RPA는 이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온 앱이나 프로세스를 좀 더 확장적으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인텔리전스한 모습으로 변형시켜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들, 기업 문화에서 사용자들이 디자이너, 비즈니스 디자이너가 되어서 그 부분들을 기업 문화, 기업 프로세스에 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바꾸는 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RPA에서는 인텔리전스 스윗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경험이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업무에 적용되고, 적용된 모습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SAP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의 구성 요소는 인텔리전트 스윗,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한 큰 고리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의 장터를 깔고 그 장터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들,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모든 기술들을 쉽게 적용해서 접목해서 나에게 맞는 스윗 형태의 디지털 워크페이스를 제공하는 전체적인 광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SAP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의 전략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업무를 혁신하고 싶은데 그게 또 자동화되었던 RPA라는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름에서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대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프로세스의 확장이나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공지능과의 다차원적인 협업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도구가 SAP의 인텔리전스 RP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PA라는 개념이 사실은 지금 막 들어와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RPA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고려됐고 쓰여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한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이런 RPA 솔루션 이전에 BPM이라든지 그루비어라든지 ERP 시스템에서 충분히 자동화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의 인공지능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느 정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차츰 어느 순간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이 사용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범위보다 넓은 의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업무 부분에 대한 혁신 도구로서의 도움이 더 큰 기술로 발전됐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가 넓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이 커질 거고 그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기업의 혁신 도구로서의 RPA는 그 확장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SAP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 RPA 솔루션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혁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자동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협업이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용자들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의 프로젝트 베이스의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변화하는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의 기업 문화가 기반적으로 움직여줘야 이런 프로세스 적용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RPA의 효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대한 적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공지능을 반영해서 기업 전체의 메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개개인의 자동화된 업무를 어떤 측면에서 조합했을 때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KPI나 ROI를 측정해내는 부분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그 포커스의 기본이 되는 핵심이 뭔지 모든 회사가 모든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다 자동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가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런 키를 위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변경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도 SAP 인텔리전스 RPA를 쓰는 것 못지않게 또한 SAP 인텔리전스 RPA와 비교되는 즉 RPA 솔루션으로 글로벌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UiPath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등과 같은 유사 제품 즉 비교 제품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SAP의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 전략이라는 부분, 즉 RPA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반복적이고 자동화된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있는 1단계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는 전체적인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기업 문화와
디자 워크페이스의 업무 패턴과 잘 융합돼서 발전해 가느냐가 중요한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